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1부입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연휴 기간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추석을 앞둔 휴게소 방역 현장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있는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입니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선 마스크와 발열 체크, 출입 명부 작성이 기본입니다. QR코드나 ARS 전화 체크인도 가능합니다. 입구와 출구는 방문객들이 뒤엉키지 않도록 따로 분리돼 있고 대기줄도 한 줄로만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당 테이블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고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한쪽 의자를 모조리 치웠습니다. 하루 2차례씩 방역 소독도 실시합니다. 휴게소 코로나19 방역은 고객들 편의시설 위주로 하루에 2회 이상 안전하게 방역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됩니다. 실내 테이블 운영은 모두 중단되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실외 테이블에도 의무적으로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고 방역 안내 인력도 확대합니다. 내부 푸드코트, 식당과 영업을 거기 포장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올해 귀향을 하시든지 이동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간단한 식음료는 챙겨갖고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연휴 기간 대규모 확산이 우려된다며 귀향과 모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한편 입장 거봉 포도축제 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입장 거봉 포도 휴게소에서 홍보 판촉전을 엽니다. 해당 기간 휴게소에는 홍보 부스가 설치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시식과 판매가 이뤄집니다. 이와는 별도로 26일 천안시청에선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도 열립니다. 올 추석 명절 차례상 비용은 평균 22만 5,097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추석 성수품 26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4인 기준 대형 할인 매장이 24만 9,86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반 슈퍼마켓은 23만 130원, SSM 슈퍼마켓은 22만 1,170원으로 조사됐으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17만 8,900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올해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은 긴 장마로 인해 지난해보다 4.7%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세종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이 유예됩니다. 시행지역은 조치연읍 세종 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확대됩니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주변을 비롯해 교차로 모퉁이와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단속이 실시됩니다. 무려 56일이라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로 천안과 아산 등 충남 지역의 피해가 컸는데요. 충청남도가 국비 2,200억 원을 포함해 3,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과 아산 등 4곳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공식 집계된 도내 피해액만 공공시설 832억 원과 사유시설 60억 원 등 총 892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비 2,196억 원과 도비 464억 원, 시군비 676억 원 등 3,306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복구비 확보는 역대 최대 규모며 2010년 곰팡이 피해 시 확보한 2,078억 원의 1.6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또한 전남에 이어 전국에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며 이번 수해로 입은 재산 손실의
892억 원이 약 3.7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시군별로는 천안과 아산이 각각 1,000억 원대로 가장 많았고 예산 622억, 금산 515억 원 순입니다. 더욱이 천안 장산지구와 아산 온양천 등 12곳은 원상복구 수준을 넘어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한 개선 복구 사업지구로 선정됐습니다. 복구 작업에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위기인 점을 감안해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100억 미만 공사 1691개소는 도내 업체로 지역을 제한하여 시행하고 100억 이상 공사 3개소도 도내 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는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규모 복구 작업을 완료하고 50억 이상 대규모 작업도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남도는 다음 달 16일과 17일 천안 중부 농축산물 물류센터에서 실패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도민들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재기를 응원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을 비롯한 전국 6개 시도에서 열립니다. 한편 도는 박람회 개막에 앞서 실패 극복 피칭 대회와 실패 사례 공모전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로 충남 실패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이나 문서 등 자유 형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베스트 이노베이션이 아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1억 7천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전달했습니다. 후원 물품인 화장품은 총 10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선에서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식당과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25일부터 29일까지를 비롯해 매주 금요일마다 시청사 구내식당을 휴무하고 외부 식당과 재래시장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청사에서 거리가 있는 면 지역의 식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식 시간을 30분 연장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건축 공사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협업 TF를 가동합니다. 참여 기관은 시청 건축가와 조치원 소방서, 세종건축사회 등이며 관내 화재 위험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와 단열재 사용 여부와 임시 소방시설 설치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협력 TF는 공사 중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 단계에서부터 설계에 대한 면밀한 기술 검토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23일부터 도서관 개관 시까지 한시적으로 공공도서관 안심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도서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기존 유도서관과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에 이어 확대하는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은 세종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안심대출 코너를 통해 사전 대출 신청을 한 뒤 도서관별로 대출 안내 문자를 확인하고 도서관 외부 지정 장소에 방문해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는 각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11개 도서관과 4개 공립 작은 도서관에서 동시에 운영됩니다. 조치원 제2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이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41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이나 의료, 복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 중 2가지 이상을 하나의 부지에 복합적으로 건립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조치원 제2복컴은 수영장과 작은 도서관, 공연장 등을 복합화해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다양한 주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종시가 추석 연휴 기간 중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석 당일인 다음 달 1일과 일요일인 4일을 제외하고는 생활 쓰레기를 정상 수거합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쓰레기 특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추석 전에는 BRT 승강장과 버스터미널, 주택지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집중 수거 활동을 벌이고 추석 연휴 중에는 쓰레기 민원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처리반을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 기간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주택 특별 공급 제도가 연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행보청이 이달 안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때 일반적으로 분양 물량의 50%는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사실상 공무원들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강제로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이러다 보니 특공은 일반 분양에 비해 당첨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처럼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선 특별 공급이 말 그대로 로또인 셈입니다. 그러나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하루도 살지 않고 처분해 시세 차익을 올리거나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거주하지 않고 매도 차익을 이제 올리는 공무원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이제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공분을 사고 있는 건데 지난 10년간 세종시에서 공무원 특급으로 분양받은 그 인원이 25,400명이에요. 이 중에 23.4%가 아파트를 팔았거나 전월세를 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나온 상황이고요. 일부에선 그동안 이뤄진 특별 공급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취지에 벗어나는 부당함이 있을 경우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공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잇따르자 행복청도 즉각 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고 이르면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실수요자 위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 제한 요건 강화와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대책이 마련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특별 공급엔 가점이 없어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짜 살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줘야지 맞는데 그런 분들은 또 못 받은 오히려 또 희생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세종시에서 또 다른 공무원 특혜 사례로 불렸던 통근버스를 2022년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택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선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세종시 주택특별공급제도와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에 대해 이야기 나눈 시사토크 견제구는 SK 브로드밴드 지역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시간 단위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이용 대상은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아동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임신육아 종합포털 또는 전화를 통해 하면 되며 한 달에 최대 80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센터는 만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아산시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이 예산으로 저소득층과 어린이 시설에 대한 창호와 벽체 단열 개선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지난 7월에도 폭염 지원 사업에 선정돼 취약계층의 폭염 예방 물품과 이동형 냉방기를 지원했습니다. 천안시와 유관순 열사기념 사업회는 오는 28일 유관순 열사 추모각에서
유관순열사 순국 100주기 추모제를 엽니다. 이날 추모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 규모를 축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시행됩니다. 당일 행사 외에도 천안시 홈페이지에는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추모 분향소가 운영돼 헌화와 추모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사무소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승격한 지 6개월이 됐는데요. 초대 청장을 맡은 이시 청장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승격한 지 어느덧 6개월이 됐는데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다들 그렇지만 너무 바빴죠. 저희가 개청을 하고 바로 그 코로나 대응을 하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보냈어요. 실제로 지방청의 역할이라는 게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그 애로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또 본부에 전해서 탁상 행정이 안 되도록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뭐 수해 현장도 다녀보고 코로나 자금 지원하는 데 가서 현장에서 나오는 애로들을 즉시 해결해서 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조치들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 충남 사무소가 충남지방청으로 이제 승격이 되고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네. 이런 이제 승격이 지역 주민이나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중기부로 승격하고 처음으로 개청한 지방청이 바로 이 충남 지역의 충남지방청입니다. 그러는 데서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그 주민들과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그 정책 수립을 하고 또 정책을 발굴하고 이제 현장 지금 여기 그 수도권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그 교통 편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창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무소로서는 그거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데는 모두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요청, 그다음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의 요청이 드디어 올해 이렇게 실현됐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저희 청이 이제 개청 이후에 많은 사업들을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들이 충남도청, 천안시, 그다음에 유관기관들하고 그 착한 임대인 운동, 그다음에 선결제 운동 등을 같이 이제 확산을 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모토로 하고 있는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을 현장에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들에게는 좀 그 스마트 기술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청하고 나서는 그 코트라가 이쪽에 분점을 저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그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이렇게 갖추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스마트 공장 보급이 183개가 목표였는데 9월 현재 190개 이상으로 이미 목표가 초과 달성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기업인들한테는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줘서 이런 스마트한 기술들이 그 두렵거나 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술이라는 걸 저희들이 좀 인식을 확산해 나갔고요. 8월 달에 처음으로 충남 지역에 그 자금을 지원할 수 창업가들을 찾아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팁스 운영사가 하나 생겼다는 거. 그리고 9월 초에는 저희 그 천안시 충남도에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스타트업 파크, 그게 전국의 그 경쟁을 뚫고 요번에 선정이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충남 지역의 창업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됐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보람을 느끼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저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예. 특히 또 이제 추석을 맞아서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지원 사업을 좀 하고 계신가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이렇게 그 매출이 급감된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세희망 자금을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데요. 28일 18시부터 19시 1시간 동안 소상공인영상진흥원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합니다. 이때 저희 우리 충남 지역에서는 젓갈류하고 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제 송출을 하는데요. 저희 같이 삽시다 플랫폼,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직접 구매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요, 저희 충남 도민들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에 당당히 맞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세상을 두렵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각자의 수준과 단계에 맞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충남중기청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스마트한 대한민국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청장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심정지가 발생하고 5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치사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성인의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환자의 호흡을 확인합니다. 가슴 압박은 가슴 중앙인 가슴뼈 부위의 양쪽을 깍지 낀 상태로 손바닥 아래 부위만을 접촉시킵니다. 그리고 체중을 실어서 분당 100에서 120회를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시술자의 어깨는 환자의 가슴뼈와 맞닿는 부위와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첫째,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119의 신고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호흡을 확인합니다. 셋째, 분당 100에서 120회, 약 5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넷째, 팔꿈치를 굽히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하며 반복합니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잘 익혀서 슬기롭게 대처하기. 슬기로운 지진 행동 요령. 상황별 행동 요령. 지진으로 흔들릴 땐 탁자 밑으로 쏙 들어가 탁자 다리를 꽉 잡아요. 흔들림이 멈출 땐 전기 가스부터 차단하고 문 열고 빨리 나가야겠죠. 밖으로 대피할 땐 신발을 꼭 신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고 계단으로 신속하게 안전한 야외 공터로 대피하세요. 밖에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해요.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대피 장소에선 올바른 정보에 따라 안전하게 행동하세요. 장소별 행동 요령. 학교에선 책상 밑으로 쏙,
책상 다리를 꽉 질서 있게 운동장으로, 백화점 마트에선 진열대 물건들을 조심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대피하고, 극장 경기장에선 소지품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있다가 침착하게 대피하고, 전철 안에선 손잡이나 기둥을 잡고 천천히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자동차 운전 시엔 비상등을 켜고 주차 후에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하고요. 산이나 바다에선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지진 행동 요령, 가족, 친척, 이웃 등의 보호자와 사전에 도움을 약속해 둬야 하고요. 관련 기관과 보호자 연락처가 담긴 비상용 안전카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복용 중인 약은 충분히 준비하세요.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보호자와 함께 평소 지진 행동 요령을 주기적으로 교육 훈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 바퀴를 잠그고 머리를 보호하고 자세를 낮게 유지하세요. 영유아와 함께 있을 땐 유모차보다는 아기띠를 하고 어린이는 신발을 신겨서 안고 대피하세요. 지진 행동 요령, 자기 자신을 위해, 가족과 이웃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슬기로운 지진 행동 요령 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 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은 자제해주세요. 특히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행동수칙.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을 자제하시고, 의료기관 방문 및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유증상자 행동수칙. 출근, 등교를 하지 않는 등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세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해질 경우 1339 지역번호 120 콜센터 및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 선별진료소로 방문해주세요.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해주시고, 진료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는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연휴 기간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추석을 앞둔 휴게소 방역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있는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입니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선 마스크와 발열 체크, 출입 명부 작성이 기본입니다. QR코드나 ARS 전화 체크인도 가능합니다. 입구와 출구는 방문객들이 뒤엉키지 않도록 따로 분리돼 있고, 대기줄도 한 줄로만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당 테이블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고,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한쪽 의자를 모조리 치웠습니다. 하루 2차례씩 방역 소독도 실시합니다. 휴게소 코로나19 방역은 고객들 편의시설 위주로 하루에 2회 이상 안전하게 방역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됩니다. 실내 테이블 운영은 모두 중단되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실외 테이블에도 의무적으로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고, 방역 안내 인력도 확대합니다. 내부 푸드코트, 식당과 영업을 거기 포장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올해 귀향을 하시든지 이동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간단한 식음료는 챙겨 갖고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연휴 기간 대규모 확산이 우려된다며 귀향과 모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한편 입장 거봉 포도축제 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입장 거봉 포도 휴게소에서 홍보 판촉전을 엽니다. 해당 기간 휴게소에는 홍보 부스가 설치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시식과 판매가 이뤄집니다. 이와는 별도로 26일 천안시청에선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도 열립니다. 올 추석 명절 차례상 비용은 평균 22만 5,097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추석 성수품 26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4인 기준 대형 할인 매장이 24만 9,86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반 슈퍼마켓은 23만 130원, SSM 슈퍼마켓은 22만 1,170원으로 조사됐으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17만 8,900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올해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은 긴 장마로 인해 지난해보다 4.7%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세종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이 유예됩니다. 시행지역은 조치연읍 세종 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확대됩니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주변을 비롯해 교차로 모퉁이와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단속이 실시됩니다. 무려 56일이라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로 천안과 아산 등 충남 지역의 피해가 컸는데요. 충청남도가 국비 2,200억 원을 포함해 3,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과 아산 등 4곳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공식 집계된 도내 피해액만 공공시설 832억 원과 사유시설 60억 원 등 총 892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비 2,196억 원과 도비 464억 원, 시군비 676억 원 등 3,306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복구비 확보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10년 곰팡이 피해 시 확보한 2,078억 원이 1.6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또한 전남에 이어 전국에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며 이번 수해로 입은 재산 손실액 892억 원이 약 3.7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시군별로는 천안과 아산이 각각 1,000억 원대로 가장 많았고 예산 622억, 금산 515억 원 순입니다. 더욱이 천안 장산지구와 아산 온양천 등 12곳은 원상복구 수준을 넘어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한 개선 복구 사업지구로 선정됐습니다. 복구 작업에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위기인 점을 감안해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100억 미만 공사 1,691개소는 도내 업체로 지역을 제한하여 시행하고 100억 이상 공사 3개소도 도내 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는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규모 복구 작업을 완료하고 50억 이상 대규모 작업도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남도는 다음 달 16일과 17일 천안 중부 농축산물 물류센터에서 실패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도민들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재기를 응원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을 비롯한 전국 6개 시도에서 열립니다. 한편 도는 박람회 개막에 앞서 실패 극복 피칭 대회와 실패 사례 공모전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로 충남 실패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이나 문서 등 자유 형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베스트 이노베이션이
아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1억 7천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전달했습니다. 후원 물품인 화장품은 총 10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선에서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식당과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25일부터 29일까지를 비롯해 매주 금요일마다 시청사 구내식당을 휴무하고 외부 식당과 재래시장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청사에서 거리가 있는 면 지역의 식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식 시간을 30분 연장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건축 공사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민관협업 TF를 가동합니다. 참여 기관은 시청 건축가와 조치원 소방서, 세종건축사회 등이며 관내 화재 위험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와 단열재 사용 여부와 임시 소방시설 설치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 TF는 공사 중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 단계에서부터 설계에 대한 면밀한 기술 검토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23일부터 도서관 개관 시까지 한시적으로 공공도서관 안심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도서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기존 유도서관과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에 이어 확대하는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은 세종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안심대출 코너를 통해 사전 대출 신청을 한 뒤 도서관별로 대출 안내 문자를 확인하고 도서관 외부 지정 장소에 방문해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는 각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11개 도서관과 4개 공립 작은 도서관에서 동시에 운영됩니다. 조치원 제2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이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41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이나 의료, 복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 중 2가지 이상을 하나의 부지에 복합적으로 건립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조치원 제2복컴은 수영장과 작은 도서관, 공연장 등을 복합화해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다양한 주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종시가 추석 연휴 기간 중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석 당일인 다음 달 1일과 일요일인 4일을 제외하고는 생활 쓰레기를 정상 수거합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쓰레기 특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추석 전에는 BRT 승강장과 버스터미널, 주택지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집중 수거 활동을 벌이고 추석 연휴 중에는 쓰레기 민원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처리반을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주택 특별 공급 제도가 연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행보청이 이달 안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때 일반적으로 분양 물량의 50%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사실상 공무원들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강제로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이러다 보니 특공은 일반 분양에 비해 당첨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처럼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선 특별 공급이 말 그대로 로또인 셈입니다. 그러나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하루도 살지 않고 처분해 시세 차익을 올리거나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거주하지 않고 매도 차익을 이제 올리는 공무원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이제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공분을 사고 있는 건데, 지난 10년간 세종시에서 공무원 특급으로 분양받은 그 인원이 25,400명이에요. 이 중에 23.4%가 아파트를 팔았거나 전월세를 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나온 상황이고요. 일부에선 그동안 이뤄진 특별공급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취지에 벗어나는 부당함이 있을 경우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공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잇따르자 행복청도 즉각 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고, 이르면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실수요자 위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 제한 요건 강화와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대책이 마련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특별공급엔 가점이 없어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짜 살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줘야지 맞는데, 그런 분들은 또 못 받은 오히려 또 희생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세종시에서 또 다른 공무원 특혜 사례로 불렸던 통근버스를 2022년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택특별공급제도에 대해선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세종시 주택특별공급제도와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에 대해 이야기 나눈 시사토크 견제구는 SK 브로드밴드 지역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시간 단위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이용 대상은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아동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임신육아 종합포털 또는 전화를 통해 하면 되며 한 달에 최대 80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센터는 만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아산시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이 예산으로 저소득층과 어린이 시설에 대한 창호와 벽체 단열 개선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지난 7월에도 폭염 지원 사업에 선정돼 취약계층의 폭염 예방 물품과 이동형 냉방기를 지원했습니다. 천안시와 유관순 열사기념 사업회는 오는 28일 유관순 열사 추모각에서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기 추모제를 엽니다. 이날 추모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 규모를 축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시행됩니다. 당일 행사 외에도 천안시 홈페이지에는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추모 분향소가 운영돼 헌화와 추모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사무소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승격한 지 6개월이 됐는데요. 초대 청장을 맡은 이시 청장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승격한 지 어느덧 6개월이 됐는데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다들 그렇지만 너무 바빴죠. 저희가 개청을 하고 바로 그 코로나 대응을 하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보냈어요. 실제로 지방청의 역할이라는 게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그 애로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또 본부에 전해서 탁상 행정이 안 되도록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뭐 수해 현장도 다녀보고 코로나 자금 지원하는 데 가서 현장에서 나오는 애로들을 즉시 해결해서 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조치들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 충남 사무소가
충남지방청으로 이제 승격이 되고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이런 이제 승격이 지역 주민이나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중기부로 승격하고 처음으로 개청한 지방청이 바로 이 충남 지역의 충남지방청입니다. 그러는 데서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그 주민들과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그 정책 수립을 하고 또 정책을 발굴하고 이제 현장 지금 여기 그 수도권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그 교통 편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창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무소로서는 그거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데는 모두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요청, 그다음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의 요청이 드디어 올해 이렇게 실현됐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저희 청이 이제 개청 이후에 많은 사업들을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들이 충남도청, 천안시, 그다음에 유관기관들하고 그 착한 임대인 운동, 그다음에 선결제 운동 등을 같이 이제 확산을 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모토로 하고 있는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을 현장에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들에게는 좀 그 스마트 기술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청하고 나서는 그 코트라가 이쪽에 분점을 저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그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이렇게 갖추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스마트 공장 보급이 183개가 목표였는데 9월 현재 190개 이상으로 이미 목표가 초과 달성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기업인들한테는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줘서 이런 스마트한 기술들이 그 두렵거나 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술이라는 걸 저희들이 좀 인식을 확산해 나갔고요. 8월 달에 처음으로 충남 지역에 그 자금을 지원할 수 창업가들을 찾아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팁스 운영사가 하나 생겼다는 거. 그리고 9월 초에는 저희 그 천안시 충남도에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스타트업 파크, 그게 전국의 그 경쟁을 뚫고 이번에 선정이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충남 지역의 창업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됐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보람을 느끼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저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예. 특히 또 이제 추석을 맞아서 또 힘든 시기를 맞습니다. 보내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지원 사업을 좀 하고 계신가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이렇게 그 매출이 급감된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세희망 자금을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 우리 그 소상공인들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데요. 28일 18시부터 19시 1시간 동안 소상공인 영상진흥원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합니다. 이때 저희 그 우리 충남 지역에서는 젓갈류하고 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제 그 송출을 하는데요. 저희 그 같이 삽시다 플랫폼,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직접 구매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요, 저희 충남 도민들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에 당당히 맞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세상을 두렵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각자의 수준과 단계에 맞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충남중기청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스마트한 대한민국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청장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